looking for a reason.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규진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하게 저의 꿈의 카메라인 알파7 CR 리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소니 알파 6700을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그런 유저로서 정말 세상의 아름다운 곳들을 많이 찍기도 했고, 또 많은 출사지를 다니면서 사진과 영상들을 여러분께 많이 보여드려왔던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소니 카메라 자체가 이제 뭐 AI, AF부터 해서 또 여러 부분들이 모두 뛰어나다는 그런 점 때문인지 제가 계속해서 기변을 하지 않고 소니 카메라를 오랫동안 써왔던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스트릿 포토나 여행 브이로그 등등 정말 여러 곳들을 돌아다니고 사진과 영상을 찍고 다니면서 저만의 뭐 시선이나 색감, 그리고 저의 뭐 구도,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진과 영상을 찍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진 스토리텔링에 좀 더 관심이 생기고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풀프레임 바디 하나를 드려야겠다고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소니 알파 6700 리뷰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영상에서 제가 눈독 들이고 있는 카메라가 하나 있다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화 없이 이 알파7 CR을 사용해 볼 수 있는 날만을 그렇게 기다려왔고, 그 리뷰 영상 이후로 알파 6700을 계속해서 사용을 해오면서 이 알파7 CR에 대해서 정말 갈망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소니 측에서 저에게 알파7 CR을 한번 경험해보라고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화소 바디인 알파7 CR을 처음 딱 손에 쥐었을 때 제가 그토록 원하던 바디를 이제 손에 쥐고 나니까 이렇게까지 설렌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얼른 나가서 사진을 찍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출사를 나가서 이 알파7 CR을 계속 경험해보고 또 정말 많은 사진과 영상들을 담아봤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많은 출사지를 다닌 것 같고, 이 알파7 CR의 성능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이 카메라가 단순히 선명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아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사진을 좀 더 깊이감 있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 바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이 알파7 CR이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좋았는지 실사용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께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알파 6700을 오랫동안 사용해온 유저로서 2600만 화소의 사진들을 크롭해오면서 구도 조정이나 사진에 담긴 이야기들을 녹여내는 과정에서 퀄리티 자체를 포기한 채로 작업을 해왔어요. 크롭을 하면 할수록 사진의 디테일이 떨어지고, 아 이거 더는 크롭하면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사진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들을 좀 억지로 참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고화소 바디에 대한 갈증이 더 심해졌는데, 좋은 기회로 이 알파7 CR을 받아서 사진을 찍고 크롭을 한 순간 그동안 답답해왔던 마음이 뻥 뚫리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3300만 화소인 알파7 C2도 함께 사용을 해봤지만 이 알파7 C2 같은 경우에는 사진 영상 두 파트 모두 밸런스 있게 좋아야 하는 풀프레임 입문자나 또 고화소까지는 필요가 없는 사용자에게 적합한 바디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사진에서 강점을 보이는 소니의 R 시리즈가 계속해서 눈에 밟히기도 했고, 디테일 중심의 크롭 활용, 그리고 해상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저는 알파7 CR이 저에게 더 적합한 바디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이 알파7 CR이 저의 드림 카메라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풀프레임 카메라를 써본 거는 아마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인지 알파 6700과 정말 많은 차이를 느낄 수 있었는데, 아웃포커싱에서 차이가 나는 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나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직접 용산공원에서 그리고 뭐 용산가족공원에서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는데 사람들이 왜 풀프레임을 쓰라고 하는지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용산공원에서 담은 사진들, 그리고 용산가족공원에서 담은 사진들을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알파 6700이랑 그리고 알파7 CR의 이제 크롭바디 센서와 이제 풀프레임 센서의 차이점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이제 아웃포커싱을 비교하는 피사체를 얼른 찾아서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Catch me looking over your shoulder, just at the right time. Those little moments all led me to you. Only God knew about all those little.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큰 차이가 나가지고 많이 놀랬었는데, 오히려 이런 깊이감 있는 사진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게는 좀 크게 좋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Well, maybe it was fate or a part of his plan. Giving me you was like giving me. 그래서 이 알파7 CR로 더 깊이감 있는 아웃포커싱으로 정말 많은 사진과 영상들을 예쁘게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크롭 바디를 좀 많이 사용하시다가 풀프레임으로 넘어가신 분들이 좀 많이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For someone out there to love. All those little moments, the bites you didn't catch me looking over your shoulder, just at the right 소니 알파7 CR은 6100만 화소입니다. 확실히 촬영을 한 다음에 이제 직접 크롭을 진행을 해보니까 이게 디테일 차이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심하다 생각할 정도로 크롭을 진행해봤는데도 깨지지 않는 이미지에 좀 큰 충격을 받았고, 또 사진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좀 퀄리티를 챙겨가면서 사진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이 정말 크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을지로나 북촌 그리고 부암동 같은 그런 스트릿 거리에서 촬영할 때도 살아있는 디테일 덕분에 스토리텔링에 좀 더 힘을 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I'm losing my mind. All of the things that I wish I could tell you every time when you. 또 제가 최근에 논산에 있는 이제 온빛 자연 휴양림에 다녀왔는데요. 여기서 정말 아름다운 컷을 남길 때도 픽셀 하나하나 디테일이 살아있다는 점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And if I only could be there to hold you, it feels like I stop breathing when you're around. I'm in love. There's something about you. I wish. 그래서 이 알파7 CR로 담은 온빛 자연 휴양림에서 담은 이 사진을 제가 대형 인화를 해봤습니다. 기존에 제가 인화했던 것보다 조금 더 크게 대형 인화를 진행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고화소라 그런지 사진의 디테일이 더 깊게 잘 살아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 인화한 제 사진을 제 방에다 걸고 나니까 정말 이 푸릇푸릇한 이 초록색 분위기가 저의 방에 녹아들면서 조금 더 힐링이 되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6100만 화소라는 점이 작가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더 스토리텔링에 힘을 실어가면서 사진을 작업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7 CR로 담은 사진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이 6100만 화소의 성능을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fall in love. There's something about you. I wish you were mine. And if I only could be there to hold you, it feels like I stop breathing when you're around. I'm in love. There's something about you. I wish you were mine. I wish you were mine. 소니 하면 떠오르는 건 바로 AI-AF죠. 기존의 알파 6700을 사용하면서도 정말 좋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알파7 CR을 직접 써보니까 더 좋다라는 걸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7 CR의 AF 성능을 더 잘 느껴보기 위해서 저희 집 강아지 구찌를 데리고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아무래도 구찌가 강아지다 보니까 가만히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좀 많이 힘들긴 했지만, 빠르고 정확한 AF 덕분에 구찌의 인생샷들을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And if I only could be there to hold you, if 이 외에도 정말 많은 피사체들이 있었는데, 뭐 고양이부터 해서 자동차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빠르고 정확한 AF가 이것들을 모두 다 잘 따라다니고 놓치지 않고 고퀄리티의 사진과 영상들을 다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최근에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줬더라고요, 소니가. 그래서 항상 인식 대상을 보게 되면 항상 수동으로 사람이면 사람, 그리고 뭐 새면 새 이렇게 수동으로 인식 대상을 선택을 해줬었는데 이제는 오토라는 기능이 생겨가지고 그거 하나만 선택을 하면 이 카메라가 제가 포커스를 잡고자 하는 대상을 알아서 어떤 대상인지 인식을 해가지고 포커스를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동으로 조작을 해야 되는 그 부분에서 중요한 장면을 놓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좀 있는데 이런 순간들 없이 바로바로 대상을 인식을 해서 놓치지 않고 빠르게 고퀄리티의 사진과 영상들을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스트릿을 주로 촬영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좋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왜 알파 6700에는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됐는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이 알파 7 CR을 사용하면서 이 부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펌웨어 업데이트로 프레이밍 안정화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혼자 일하는 그런 크리에이터들에게 좀 적합한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지금 이렇게 올림픽 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알파 7 CR의 자동 프레이밍 기능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오른쪽으로 가고 또 왼쪽으로 가도 이 빠르고 정확한 AF 덕분에 저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계속 잘 따라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보통 혼자서 일하는, 저처럼 혼자서 일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에게 굉장히 적합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촬영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촬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분들께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펌웨어 업데이트 덕분에 이 알파 7 CR에서도 자동 프레이밍 기능을 확인하실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 알파 7 CR의 AF 성능을 계속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담고자 하는 대상을 자동으로 인식해주는 기능부터 프레이밍 안정화 기능까지 이 빠르고 정확한 AF 덕분에 결과물에 대해서는 의심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정확했기 때문에 이 카메라를 좀 더 신뢰를 하면서 촬영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On our own, together we can go slow. Why don't you leave it all? 알파 7 CR의 손떨방은 최대 7스탑 우측 손떨방입니다. 야외에서 삼각대를 일절 사용하지 않는 저로서는 이 7스탑 우측 손떨방이 굉장히 너무 좋다라는 게 더 크게 와닿았고,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알파 6700은 우측 손떨방인데 5스탑이거든요. 그래서 7스탑인 이제 알파 7 CR이 최대 2스탑이 늘어났다는 점이 정말 크게 와닿았고요. 진짜 야간에 촬영할 때 셔터 스피드를 0.6초, 0.8초, 뭐 1초 이렇게 두고 촬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그런 사진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좋았는지 여러분께 결과물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알파 7 CR을 들고 7스탑 우측 손떨방 성능을 지금 테스트를 해볼 텐데, 저 지금 물 나오는 저 분수대를 같이 찍고 또 저 멀리에 지금 남산타워도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계속 찍어보면서 얼마큼의 고퀄리티의 사진이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셔터 스피드는 1초, 지금 F값은 5.6이고요 그리고 ISO는 200입니다 지금 잘 나오나 테스트? 아니 잠깐만, 0.8초 1초가 안 흔들린다고? 아니 여러분, 지금 1초가 안 흔들립니다. 지금 다시 1초. 지금 저는 삼각대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핸드로만 촬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0.8초가 안 흔들린다고? 물이 멈췄네. I just miss you. I just miss you. Oh, I miss you. Oh, I miss you. 그래서 보시다시피 셔터 스피드를 높여도 고퀄리티의 사진을 담을 수 있었다는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손떨방 성능이 사진에서 뿐만 아니라 영상에서도 굉장히 좋았는데 펌웨어 업데이트로 스테디샷 옵션에서 다이나믹 액티브 손떨방이 추가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드 덕분에 흔들림 없는, 그래서 짐벌을 사용한 것처럼 조금씩 움직이면서 촬영을 해도 굉장히 부드러운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7스타 보축 손떨방이라는 성능이 영상에서도 좋고 사진에서도 너무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쯤 되면 아마 많이들 의심하실 거예요. 이렇게 성능이 좋은데 설마 가볍게까지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알파7CR의 무게 자체는 515g이라는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알파 6700 같은 경우에는 493g으로 한 20g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직접 들고 비교를 해봤는데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물론 렌즈나 액세서리들을 고려한다면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이 정도 성능에 이 정도 가벼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정말 좋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카메라 가방에도 정말 잘 들어가기도 했고 또 가볍게 빼서 촬영하고 다시 가볍게 넣어서 보관하기에도 정말 좋았던 그런 카메라였거든요. 아무래도 좀 컴팩트한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의 입장으로서는 정말 이 515g이라는 무게 자체가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디자인 또한 제 취향이었기 때문에 계속 알파7CR만 사용하다 보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알파 6700에게 조금 소홀해진 것 같아서 좀 미안한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이 알파7CR을 언박싱을 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확장 그립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확장 그립인데 이 확장 그립 자체를 카메라에다 장착을 하게 되면 이렇게 확장 그립을 끼운 상태에서 느껴본 이 안정감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약간 촬영하는 자세도 조금 더 안정감 있게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약간 자체적으로 손떨방이 약간 좋아진 그런 느낌이랄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이 그립감 업그레이드가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7CR의 무게 515g이라는 무게가 정말 여러분들이 손으로 한번 들어서 꼭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는 그런 무게고요. 6100만화소의 영상 성능도 준수한 그런 바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파7CR은 소니의 R 시리즈 카메라로 사진에 특화된 그런 바디인데 이게 사진은 좋은데 영상은 별로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진에 특화된 바디여도 영상 성능도 중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K 60프레임 촬영 지원에 S 시네톤 S로고 촬영 지원, 또 422 10비트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진과 영상을 같이 촬영하는 저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7CR로 촬영한 영상들을 컬러 그레이딩한 푸티지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ways be fighters. I'll hold your hand till judgment day. We'll stand in the light as the ones who never ever quit, who risked every part of it. We'll live forever, you and me. 그래서 이렇게 알파7CR의 주요 성능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었는데 이 알파7CR의 좋았던 부분들을 총정리를 하자면 작고 가벼우면서 고화소 촬영이 가능한 소니의 R 시리즈 컴팩트 풀프레임 카메라. 제가 느낀 알파7CR은 순간의 디테일을 놓치지 않고 깊이 있게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고화소 풀프레임 바디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단순한 고화소로 업그레이드하고 풀프레임으로 업그레이드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담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의 한계가 풀리는 그런 경험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알파 6700으로 계속 크롭하면서 사진의 좀 퀄리티를 낮춰갔던 게 저의 입장에선 좀 큰 스트레스였거든요. 이 6100만 화소인 알파7CR을 사용을 하면서 정말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카메라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계속해서 이 카메라를 좀 많이 써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6100만 화소의 성능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대형 인화하는 거를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앞으로도 알파7CR 카메라를 사용해서 대형 인화하고 또 그 사진들로 언젠가는
제가 전시회도 열고 그리고 저의 사진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α7 CR이 저에게 꿈의 카메라가 된 것 같고, 이 α7 CR 카메라가 앞으로도 저의 사진 인생에도 계속해서 저와 함께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정말 너무 좋았던 그런 바디였기 때문에 나중에는 α6700을 서브용 바디로 가고 α7 CR을 저의 메인 바디로 들여서 앞으로 제가 살아가는 그런 사진 인생, 영상 인생에서 앞으로도 영원히 저와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신 소니 측에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고, 또 이렇게 α7 CR을 써볼 수 있었던 이유 자체가 저의 영상을 꾸준히 봐주시고 저에게 꾸준히 응원을 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α7 CR을 소중한 마음으로 더 사용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 더 여운이 남고 좀 더 깊은 그런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진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고요. 저의 꿈의 카메라인 이 α7 CR 리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더 울림 있는 사진과 영상을 제작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